예, 검찰이 세월호 참사 재수사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참사 직후에 검경 합동수사단이 꾸려져서 수사에 착수했고 2014년 10월에 총 399명을 입건해서 이 중 15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들인데 당시의 수사가 뭐가 잘못됐길래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 사건 초기부터 팽목항과 또 광주 법원 등을 오가면서 밀도 있게 이 사건을 다뤄오신 세월호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특히 이제 공판 부분을 많이 맡으셨었죠, 당시에. 예, 가져올 대리에서 이제 증거 보존 절차를 증거 보존 절차. 예. 그때 상당히 피곤해하셨던 그런 모습이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지금 이 사건은 재수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저희들도 수사를 지켜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근본적인 문제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세월호 같은 6,000톤급 배가 이렇게 갑자기 침몰했는데 그 침몰 원인, 이런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 왜 이런 배가 출항할 수밖에 없었고 희생자가 나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안 되고, 그다음에 구조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해경지휘부는 수사에 싹 빠지고 1, 2, 3정 정장 한 명만 처벌하는 그런 수사 방향을 보고 정말 한탄을 했습니다. 예. 그 김경일 정장이죠. 1, 2, 3정의 정장. 혼자 원무상 과실치사로 이렇게 됐는데 당시의 수사가 네 갈래였죠. 세월호 침몰 원인, 사고 후의 구조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또 비리가 어떻게 퍼져 있느냐. 한국해운조합도 그때 같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침몰 원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리고 또 나머지 또 다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자, 구원파냐 아니면 청해진이냐,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정작 구조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때 그 당시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국가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는 게 하나씩 나오니까 수사 방향을 완전히 틀었죠. 이제 프레임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청해진 해운 쪽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서 모든 수사 인력을 군 기무사까지 동원해서 청해진 해운 수사에 집중했죠.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악마 세력을 만든 거죠. 거기에 국가는 빠지고 청해진 해운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 규명이나 수사 방향이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로 수사 방향이 접근할수록 정권에 부담을 준다. 도대체 대통령과 총리와 모든 국가 지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당연히 확인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수사 방향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청와대 홍보수석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보도 방향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뒷수습 처리에 전적인 판을 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을 지목하기에는 제가 물증은 없지만 지금까지 5년 동안 여러 가지 탄핵 과정에서조차도 특검 수사에도 일부 이제 나온 게 있지만, 이 정도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구조를 어떻게 하고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이런 배의 불법적인 정개축, 출항 인허가를 해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해줬는지, 그다음에 참사 이후에는 왜 구조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돼서 이 많은 희생자가 났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해경 누구, 그다음에 누구 이렇게 실무자들이 아닌 정말 거대한 국가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최고 결정권자의 책임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책임자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는 결국은 그 주변의 참모와 핵심적인 보고와 그 지시를 수행할 수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보도까지 방향을 정할 정도로
기획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인사를 포함해서 당시에 책임이 있는 그런 뭐 법적으로든 뭐 도의적으로든 일단 다 지금 고발이 된 상황이죠. 네네. 검찰이 어디까지 갈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검찰 수사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세월호 내의 그 CCTV 폐쇄 회로 저장 장치가 조작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죠. 네. 이걸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해진 해운 불법 대출 의혹이 있고 그리고 임경빈 군 뭐 네. 지금 보도가 돼서 실명을 밝힙니다만 임군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가운데 그 세월호 내의 폐쇄 회로 CCTV 저장 장치 조작 의혹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세월호에 64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 내를 곳곳을 비추고 그다음에 선 이제 갑판 위에 예. 또 CCTV 다 있고 결국 그 CCTV가 세월호가 인천항을 이제 출발하기 전 화물을 싣는 과정, 승객이 탑승하는 과정, 그다음에 군산 앞바다를 지나고 진도 앞바다까지 접근하는 모든 과정들이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갑자기 이제 8시 46분쯤 이제 이 저장 장치가 모든 게 이제 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CCTV가 어떤 침몰 원인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나와서 사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외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도 지금 생존자들 증언에 따르면 그 CCTV가 선내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 촬영 장면 또 보입니다. 예. 그런데 중단된 시점이 오전 8시 46분인데 이 생존자 증언은 9시 반에도 이 CCTV가 선내에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 증언에 따라 그러면 이 40분 가까이의 그 공백, 이 도대체 누가 삭제했느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예. 왜 이게 갑자기 중단되냐? 왜냐하면 CCTV 저도 이제 법정에서 복구해서 공개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아무런 외부 충격 없이 그냥 화면이 꺼집니다. 배가 급변침하면서 침몰했는데 그 디지털 저장 64개 CCTV 화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딱 중단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치 누가 예. 그 동력을 끊어서 네. 그 끊긴 것처럼 그렇게 확인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들 또 그때 정부 보도 이후에 기자회견하면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예. 라고 의혹 제기를 사실 5년 전에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 예. 그래서 검찰 수사를 안 했죠. 예.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 부분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만 이 40분의 공백, 뭐 최소 시간이 40분이고 예. 이 저장 장치가 계속 녹화를 했단 말입니다. 했으면 도대체 왜 이 배가 이렇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이게 밝혀지면 뭔가 새로운 국가적 책임이든 여러 가지 이 뭐 세월호에 관련된 또 다른 책임이 또 구조 책임까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덮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8시 46분에 그 침몰이 됐고 배가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이 세월호 내의 CCTV는 9시를 넘어서도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렇죠. 9시 반 선내 생존자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 근데 그것을 복원해 보니 46분, 8시 46분 침몰하기 시작한 때에 동시에 다 꺼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46분이면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예매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록된 시간과 실제 시간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예. 세월호가 거의 침몰하기 한 1, 2분 전, 급변침하기 1, 2분 전 정도 시점인데 예. 그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화면이 중단됐다는 것이죠. 화면이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꺼진 겁니까? 그러니까 꺼졌다고 봐야 될지 중단되고 봐야지는 대단히 이제 과학적 분석이 또 수사를 통해서 예. 밝혀야 되는데 당시 제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는 너무 외부에 의한 어떤 화면 중단으로 보였습니다.
예, 누가 그 작동을 중단시킨 그런 것으로 확인하셨다. 그렇다면 이 조작이라는 것은 뭐 그 외부의 어떤 고의적인 의도적인 물리력 행사로 해서 전원이 차단이 됐거나 그러니까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한 것을 조작이라고 지금 하는 것일까요? 아니 지금 특조위에서는? 특조위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이제 해군이 인양했다고 밝힌 그 DBR 저장 장치하고 현재 검찰이 뭐 수사해서 분석했다는 이 저장 장치가 외형이 다르다. 외형이. 예. 고무 패킹이나 안전 손잡이 이런 것이 모양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예. 이런 부분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즉 어떤 사후적으로 이 증거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개입해서 증거물에 어떤 손을 댔다. 이런 증거들이 외형적으로 나왔고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왜 갑자기 8시 46분에 이 화면이 동시에 다 꺼졌냐. 예. 이건 철저히 분석하지 않으면 이건 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특조위의 판단이었고요. 예. 이게 이제 고발돼서 지금 현재 수사단의 어떤 주요 수사 내용이라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CCTV, DVR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CCTV가 세월호 내에는 64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사건 참사 당시에 그때 그 확보한 것은 없었습니까? 당시 이제 저희들이 2개월 뒤에 이제 해경으로부터 건졌다. DVR장을 건졌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족을 데려서 목포항으로 갔죠. 저도 그때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다가 그 말씀을 듣고서 전화를 끊은 기억이 좀 생각이 좀 나네요. 예, 그래서 목포항 바지선에서 이 물건을 이제 가족들이 변호사를 같이 갔고 당시에 현장에 검사도 왔었습니다. 검사는 이걸 압수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증거 보존을 해야 된다. 침몰 원인을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판사님이 나오셔서 판단하기를 증거 보존이 우선이라 해서 검찰은 압수를 못했죠. 그래서 이 DVR 장치를 법원이 확보해서 복구 절차에 들어갔죠. 그 복구만 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 그때 당시에 증거 보존을 한 그 DVR하고 최근에 뭐 다시 그 확보한 겁니까? 그러니까는 비교 대상이 되는 양쪽의 그 DVR 장치가 서로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해군이 인양했다는 DVR 장치 사진하고 지금 이제 이 원 자료를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 DVR 장치하고 이제 사진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특조위 설명했는데 외형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왜 같은 증거물이 외형이 눈에 보기가 완전히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그 중요한 증거물이 그래서 지금 해군이 처음에 인양했다는 것과 왜 이게 다르냐를 가지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8시 46분에 중단된 것도 뭔가 매력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증거물이 조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뭐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해군이 확보했다는 그 DVR 장치가 전에 증거 보존을 했던 그 DVR 장치와 다르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최초의 해군이 확보했던 그 DVR 장치가 최초의 모습과 최근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지금 특조위에서 밝힌 것은 그 최초의 모습과 최근 검찰이 특조위에 제출한 게 다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군 뭐 관계자들이 이 DVR 장치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해서 함부로 뭐 방치도 하고 돌리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외형이 변형됐다 이런 해명을 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가장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그 세월호 참사의 어떤 단면일까요? 임군의 안타까운 사망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김석균 당시 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부작위원 살인 혐의를 그때 이제 변호사님과 같이 이제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조위에서 본 것은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로 해가지고 수사를 의뢰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6,000톤급 배가 침몰했고 안에 승객이 한 500명 정도 있었죠. 이 정도 침몰 상황이면 해경청장이 현장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지휘를 해요. 구조를 지휘해야 돼요.
그리고 해군이나 이런 거 지원받아서 구조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네. 이 구조를 현장에 있는 뭐 123 정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해경의 지휘부는 이걸 이제 방치하고 중점을 줬던 게 뭐냐면 의전, 예. 그 다음에 윗선의 보고 이런 거고 실제로 구조를 잘해야 된다.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나 실제로 그걸 행동을 보여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부는 뭐 했느냐? 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의전만 신경 썼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휘부가 법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해경 지휘부는 이 정도 국민의 생명을 살릴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경 구조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심지어 투입하고 헬기를 어떻게 동원하고 하나하나 해서 열심히 구조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안 했다면 당연히 부작에 의한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과실치사는 이제 과실죄고 부작위 위한 살인은 고의범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 최근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그 인군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네. 바로 헬기를 태워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김석균 청장이나 아니면 뭐 서해 청장이 타고 갔다. 네. 이래서도 공무를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상황에 해경이 이 세월호에 갇힌 생명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던가. 예.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그 긴박한 상황을 외면하고 이 지금 생명을 구조했는데 살아 있는데 예. 이걸 배로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헬기면 몇 분이면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을 구조할 기회를 놓쳤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의전용으로 헬기를 다른 데 띄워버린 거죠. 예. 예. 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명확하게 잘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임경빈 국장이 임관혁 단장이죠. 임관혁 단장. 지금 시간은 뭐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잠깐 보실까요? 세월호 특조위 때 이제 4월 24일 날 CCTV 아까 말씀하셨던 DVR 조작 의혹이 있었고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10월 31일 날 특조위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이때 인군 사건이 처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방침을 발표했고 바로 11일 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때 임관혁 단장이 백서를 쓰는 느낌으로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2일에는 해양경찰청 본청 등 압수수색해서 이 디지털 주파수 공용통신 기록 원본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해졌습니다. 지금 뭐 마지막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에서 TRS라고 하는군요. 디지털 주파수 공용통신 기록 원본. 이거는 뭡니까?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찰, 병원, 철도 이런 공공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구조에 참여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교신이 돼야 되잖아요. 서로. 평소에는 교신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동시에 하나의 대역을 같이 쓰면서 통신 내용들을 저장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해경이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당시에 구조에 참여했던 많은 구조 참여자들의 대화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TRS를 원래 검찰이 2014년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도는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압수수색을 막았다 이런 의혹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TRS 일부가 이제 국회의원들에 공개되긴 했는데 전면적으로 이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압수를 해서 이번에 도대체 그 시간에 구조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책임을 밝히고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려고 지금 첫 번째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됐고 저희 뉴스리듬 팀에서는 이 세월호 재수사가 실시되는 내내 우리 오영중 변호사와 함께 세월호 재수사에 대한 상황 분석 그리고 당시 검찰이 놓쳤던 부분 또 그 외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대한 배후가 있었다면
과연 누구였을 것이고 어떻게 검찰이 찾아가는지를 저희가 밀도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